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저는 한국 코리아 퓨어스토리지에서 기술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발자 중심의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도 역시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같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혁신이라는 거는 사실 엔터프라이즈 세상에서 항상 있는 일이고 저희가 누구나 얘기를 듣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범위에 어떤 혁신이 일어나면은 그런 혁신은 시장을 파괴할 만한, 시장을 흔들 만한 힘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지금 보이는 로블록스 사례가 될 텐데요. 아마 자녀분 있으신 분들은 로블록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저희 딸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로블록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보시면은 EA하고 로블록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EA 시스템, EA 온라인 잘 알고 계시죠? 피파 온라인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입니다. 로블록스하고 EA하고의 기업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4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로블록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700%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시가총액의 3분의 2만큼 따라갔다고 합니다. 단 4년 만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 혁신이고 굉장히 파괴적인 시장을 흔드는, 그리고 업계를 선도해 나가는 플레이어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술 혁신이 단순히 게이밍 회사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라든가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테슬라 하면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전기차에 대한 가장 혁신적인 어떤 기업의 이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장표처럼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66.6%를 2019년에 테슬라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기차를 미국에서 산다고 하면은 다 테슬라인 거죠. 저희가 이제 밤에 먹는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 자동차가 그만큼 급수직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래프로 보면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21%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경쟁업체들도 이 어떤 한 업체의 독주를 원하진 않겠죠. 다들 기술 혁신을 따라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박빙이 된 시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백신은 제약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발표할 때까지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그걸 또 확장해가지고 스케일 아웃해가지고 다시 테스트하고 QA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무리 줄여도 10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불과 3년 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아무도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면 빨리 백신이 나오느냐에 항상 뉴스들이 초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업계를 선도하는 몇몇 의료기관들은 최신 기술 혁신을 토대로 모든 파이프라인 생성에서 제품 출시까지 1년 안에 백신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 혁신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파괴적인 기술 혁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혁신을 해야 시장을 이끌어가고 하는데 IT에서는 그럼 어떤 것이 기술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능동형 AI, 챗GPT, 빅데이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 세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상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미 겪고 계시고 이미 잘 구축해서 가고 계시고 또는 고려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왜 가느냐? 저희 모두 다 가상머신으로 이미 다 전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점점 이동하고 있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리소스를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죠. 근데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잘 다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얘기를 들겠는데 포드 사례를 좀 들고 싶습니다. 포드는 테슬라보다 뒤늦게 들어간 기업이 되겠는데요.
자동차 공정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따라가고 싶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의 오픈시프트에 저희 쿠버네티스 데이터 스토리지인 포트웍스를 도입을 하면서 공정 시스템의 가장 빠른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로봇 공학까지 같이 더해져서 현대화된 공장을 이루게 됐는데요. 그 결과 하루에 1000대의 포드 F150 트럭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000대라는 것은 53초마다 한 대의 포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냈고요. 두 번째로는 AI 의료회사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버트라는 회사 사례인데요. 어버트는 앞에 말씀드린 그 사례입니다. 사실은 보다 빠르게 개발자들에게 유연한 플랫폼 그리고 유연한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앞으로 나오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모든 걸 다 마이그레이션을 했고요. 그 결과 굉장히 획기적으로 앱 개발 속도 그리고 백신 개발 속도를 빠르게 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사례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사례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겁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타이틀인데요. 업계를 선도하는 리더들은 2년마다 혁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CEO들은 기술 혁신을 등이 업고 앞서 나가는 경쟁력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CIO하고 더 긴밀하게 협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트웍스로 많은 이런 기술 혁신을 이룬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고객들의 사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4가지를 좀 도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런 기술 혁신을 하는 기업들은 첫 번째로 고객과 시장 그리고 경쟁 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새로운 기회를 탐지를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두 번째 혁신이 팀에 대한 조직에 대한 혁신을 진행을 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이 하는 역할이 2가지가 뭐냐면은 하나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AI 분석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해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축을 해서 서비스에 대한 앱 개발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능적인 AI 분석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가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IO, CEO들이 모든 이런 리스크를 한 번에 가져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작게 시작하고 작은 성공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크게 확장하는 이런 혁신을 2년마다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지금 나온 단어 중에 2가지를 꼽으면은 기술 혁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 혁신은 사실은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는가? 라고 하면은 개발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자가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고요. 그 개발자들이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개발자분들이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면은 티켓을 끊고 기다려야 되겠지만 만약에 개발자가 설계 단계부터 테스트, QA, 제품 양산까지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면은 비즈니스의 가속도를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기술 혁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인데 사실 이런 혁신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엔터프라이즈 어레이 많이들 구축을 하고 계신데요. 쿠버네티스로 변경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구축했던 이런 시스템들이 잘 워킹하느냐라고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가지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약사항은 규모에 대한 제한이죠.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하면서 볼륨을 생성하고 관리하시는데 많게는 수백 개, 정말 많게는 수천 개까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세상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항상 수십만 개 이상의 항상 동시에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엔터프라이즈 어레이들의 아키텍처는 사실상 쿠버네티스의 그 규모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관리자의 입장인데요. 한번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고 나면은 기존의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지 관리자들이 직접 개입해서 관리하는 일이 하루에 10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저는 10건보다는 더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쿠버네티스에서는 초당 API 호출이 수백 건 이상 발생을 합니다. 이 얘기는 관리자가 더 이상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앱 관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가 두 번째 꼭지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은 사실 정리를 해보면 앱을 어디서든 우리가 편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유연성과 민첩성이 기본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어디에서 있느냐?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위에서 이렇게 구축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서 온프림에서 쓰다가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더라도 데이터가 끊기지 않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끊기지 않게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데이터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저희 엔터프라이즈 어레이에서는 이런 데이터 이동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에 대한 제약, 그리고 속도에 대한 제약, 그리고 이동성에 대한 제약 때문에 쿠버네티스는 쿠버네티스에 맞는 별도의 데이터 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제이싱 장표에서 동일한 장표를 보셨을 텐데요. 포트웍스가 그 답이라고 저는 들고 온 솔루션입니다. 포트웍스는 넘버원 쿠버네티스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포트웍스는 쿠버네티스가 탄생했던 그 시기에 같이 탄생을 한 솔루션이고요. 유일하게 스테이트풀한 데이터 서비스를 하려고 나온 솔루션입니다. 사실 쿠버네티스 세계에서는 컨테이너 앱이 언제든지 재배포되고 언제든지 페일될 수 있기 때문에 재배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스테이트 리스트하게 굉장히 빠르게 배포되는 속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데이터에 대한 연관성을 계속 가져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연관성을 가져가야 되죠. 왜냐면 저희가 VM을 회수했다가 다시 VM을 가동을 했을 때 데이터도 그대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도 똑같이 컨테이너를 다시 재가동했을 때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서는요. 그거를 유일하게 쿠버네티스가 나왔을 때부터 같이 따라온 게 포트웍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포트웍스를 2년 전에 인수합병을 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상에서 최고의 쿠버네티스 데이터 플랫폼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가용성, 안정성, 그리고 보안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앱을 쉽게 구축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웍스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부분, 그리고 포트웍스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포트웍스 백업 앤 DR로 저희가 제공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는 개발자를 위한 스토리지가 이미 다 레디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데이터 관리 플랫폼으로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고성능과 고가용성을 같이 제공을 드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고성능과 고가용성을 주느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다른 쿠버네티스 데이터 플랫폼이 하지 못하는 걸 딱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어웨어니스를 알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저희가 쿠버네티스 앱을 배포를 했을 때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3카피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언제든지 컨테이너가 죽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죽었으면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더 높은 가용성과 성능을 보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쿠버네티스는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가동을 할 때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빈 스케줄러에서 가장 비어 있는 곳에 이 앱을 실행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포트웍스는 데이터가 있는 노드를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노드가 1번, 2번, 4번에 있다. 그래서 3번 노드가 죽었다 했을 때는 1번이나 2번에서 앱을 다시 재기동을 하는 순으로 이렇게 고성능과 고가용성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심프로비저닝으로 저희 쿠버네티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이 있기 때문에 VM보다 더 작은 단위로 시작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포트웍스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카프카, 카산드라, 몽고디비, 기타 등등 11개의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카탈로그로 갖고 있고요. 클릭 몇 번만으로 이거를 바로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되는 거를 다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카탈로그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저희가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상을 오더라도 항상 데이터 백업과 복구, 이 서비스 안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트레디셔널한 업무를 하실 때는 DR과 백업을 모두 다 잘 구축해서 운용하고 계실 텐데요. 쿠버네티스로 오면은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쉽게 했던 DR이 생각보다 어려운 도전 과제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나 싱크, RPO 제로의 복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트웍스는 몇 번의 클립으로 백업을 하고 복구를 하고 RPO 제로 그리고 랜섬웨어에 대한 보호까지 완벽하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 말씀드리면서 이제 세션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T-모바일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모바일은 앱 개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를 원해가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웍스를 사용하면서 앱 출시 속도가 3배 이상 향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RBC 센터 사례입니다. 금융권 사례고요. 이 업계는 이제 최고의 디지털 은행이 돼서 고객분들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하셨는데요. 가장 큰 고민이 가용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DR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금융권은 아시다시피 RPO 제로에 대한 DR 복제본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이런 RPO 제로를 맞출 수 있는 것은 포트웍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포트웍스를 통해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아우디 사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우디는 아마존의 가장 유명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스토리지 비용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포트웍스를 사용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스토리지를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65%까지 스토리지 사용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은 포트웍스는 쿠버네티스와 같이 역사를 걸어온 유일한 데이터 플랫폼 스토리지고요. T-모바일처럼 앱 개발 속도를 3배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999%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 비용 절감은 65%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한 몇 군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포트웍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고민하시는 모든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금융권, 유통망, 헬스케어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뒤이어서 오후 세션에서는 저희 국내 사례로 포트웍스에 대해서 같이 좀 더 말씀을 드릴 세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쿠버네티스는 4년 연속 저희가 리더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가홈의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리더 선두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포트웍스는 4년 연속으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리더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컨테이너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아키텍처를 고민하시거나 하는 고객분들이 계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포트웍스의 라이센스를 같이 저희가 제공드리고 컨설팅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